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연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진짜 올해 1월에 제 목표를 정했던 게 너무 엊그제 같은데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진짜 그때 1월이 너무 어제 같다,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남자 번호 3개를 따셔야 됩니다, 이런 영상의 내용을 올렸대요. 제가 썸네일만 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설탕님께서 DM으로 언니,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난생 처음으로 제 이상형의 남자 번호를 따서 아직까지도 그 남자친구랑 정말 잘 사귀고 있다고, 백설마녀님 아니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마법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DM을 받았거든요. 그 커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예쁘고 귀여운 20대 여자분이셨고 남자친구도 키 크고 배우상이신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선남선녀 커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상형과 사귀게 됐다, 이런 연락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결혼했다, 임신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정말 많이들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백설팅을 통해서 아마 5커플 정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직 다들 잘 사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잘 만나고 있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여자분께서 소개팅에 나가셨는데 거기에 나온 남자분도 설탕이셨다,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신기했던 게 그 남자분이 먼저 자기가 설탕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설탕이들이 언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유튜브 세계에서는 저를 좋다고 하시지만 왠지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샤이 설탕이들, 자기가 설탕인 거를 숨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심리를 공부한다?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되게 반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여자분들은 자신에게 대시하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그냥 제일 괜찮은 사람 골라가지고 사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되게 없어 보인다? 남미새 같다? 굳이 그렇게 연애에 목을 매야 되나? 그 시간에 공부나 하자 더 해서 더 좋은 직장 가야지, 여자들도 좋은 직장만 가면은 멋진 남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자가 남자 공부를 한다, 이거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로 느끼고 그거를 오피셜한 데서는 숨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유튜브에서는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많았지만, 근데 제 채널에서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은 남자분들이 제 영상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있고, 또 이번에 백설팅을 하면서도 남자 설탕이들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전체 연락 중에서 5%? 많으면 10% 정도 남자들이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4분의 1 정도가 남자 설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쯤 되니까 점점 더 그냥 설탕이들끼리 소개팅을 한다거나 설탕이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사귀고 싶다, 이런 니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채널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쓸데없이 자존심만 내세워서 싸우고 굳이 이기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고 배려해주면 정말 평화로운 커플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살아있는 증거로 제가 10년 넘게 저희 남편이랑 한 번도 안 싸우고 정말 여전히 불타는 연애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말 아시나요? 보이는 만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사이 좋은 부부를 본 적이 없는데 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부정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0년 넘게 저희 남편이랑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랑 사이가 정말 좋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도 진짜 아직도 35년 넘게 불타는 연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가문에서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는 비법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풀어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말뜻은 결국 그 집안의 엄마가 행복해야 그 집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 뜻은 그게 아닌데요?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가와 만사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그렇게 평생 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엄마가 아빠를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남자의 인정 욕구를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댓글로 왜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잘난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멋진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동안 사랑받는 방법을 설파하고 있는 제 채널에 찾아오셔서 굳이 그런 의문을 남기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그 어떤 일을 겪으셨던지 간에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를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믿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지만 그런 사람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사랑에 대해서 정말 멋진 정의를 발견했는데요. 사랑은 결국 나라는 개념이 확장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면 너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행동이 되는 거죠. 이걸 또 최근에 언제 느꼈냐면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김치볶음밥 2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더 예쁜 달걀 프라이가 올라간 접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더 예쁘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리한 더 예쁜 달걀을 본인이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아내인 제가 먹는 것이 더 기쁜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나라는 개념이 확장돼서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 결국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만 나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2세를 낳으시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죠. 정말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복제를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할 때는 준다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기 입에 밥을 넣어줄 때 느끼는 감정은 제가 제 입에 음식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몸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한 몸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손이고 그 아이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이 입으로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준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제가 저희 아기들을 씻겨주고 제가 저희 아기들을 재워주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나를 씻겨주고 내가 나를 재워주는 거랑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그 정도 되는 양을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장사다.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 너를 나누는 이 마음, 이거를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나누는 이 분별심이 생기면 줬다라는 개념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 만큼 그 정도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남자친구한테 쓸데없이 시비를 걸게 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화 상담 중에 남자친구랑 계속해서 너무 심하게 싸운다는 여자분이 계셔서 그 여자분한테 이제부터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대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들으시다가 쭈뼛쭈뼛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면 걔는 나한테 뭐 해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너는 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조건부를 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든 끝까지 그 사람을 이겨먹고 싶으니까. 근데 커플이 된다는 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야지만 내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절대 한 사람의 기분을 망치고 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분 안 좋게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도망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커플이 된다는 거는 걔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패배감을 줘서 내가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구조
구조가 아닌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서 몇 대 몇 과실인지 싸우는 것처럼 누가 더 과실이 크냐, 그래서 누가 더 진짜 피해자냐, 누가 더 진짜 가해자냐, 이걸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둘 다 가해자고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꾸만 여자가 남자를 저 사람이 더 가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맨날 가해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누가 계속 커플이 되고 싶겠어요. 결혼까지 가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해지겠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남자들은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남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타인에게 헌신하고 싶어 하고요. 그 공로를 오피셜하게 크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허구한 날 히어로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막대한 남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개선 장군 대하듯이 대해주시면 그 남자는 거기에 맞들려서 어디 다른 데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나이에 따라 다른 게, 남자들도 20대에는 그런 심리가 좀 라이트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버겁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은은하게 라이트하게 영웅 대접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 30대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여자를 위해서다, 아니면 또 나라는 개념의 확장, 이세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런 공허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3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갈수록 헤비하게 그런 영웅 심리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정말 오버 리액션을 하면서 오빠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 정말 오빠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개선 장군 대해주듯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너와 나라는 개념, 이 분별심,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가 진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감성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대문자 T 언니의 정체성에 맞게 저는 언니 채널이 항상 정확하게 행동 지침을 말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수요가 많으시니까 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돈을 정말 내 돈처럼 아까워할 때, 남자친구와 내 돈에 대한 그런 분별심을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남자들은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3년 마지막 영상으로서 남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자분들은 피부과와 헬스장에 자주 가실수록 모든 연애 문제들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려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항상 댓글에 형님 남자를 위한 컨텐츠도 찍어주세요 하는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진짜 남자들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요즘 여자분들이 잘생긴 남자한테 정말 환장한다는 거 제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남자분들 외모 가꾸기에 제발 올인 좀 해보세요. 오늘은 그냥 연말 정산 느낌으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많은 커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27만 설탕이들이 모두 행복한 커플이 되는 그날까지 저 백설마녀 내년 2024년에도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